자, 넘어가서요. 근데 앞에 있는 이제 이런 왕들이 뭐 충렬왕, 그다음에 충선왕, 충모강 이런 왕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을 펼쳤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내하고 이게 손뼉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국왕이 몽골의 원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치면 여기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 이게 쉽지 않았다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민왕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이라이트는 공민왕이에요.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 절반의 성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공민왕식이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저렇게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지만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게 하나는 원명교체기. 시기적인 운이 따라줬다는 거. 원나라가 무너지고요. 명나라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한족 출신의 명나라가 부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원나라가 이제 세력이 지는 해요. 명나라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이러한 시기적인 국제 변화를 틈타가지고 그때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노국공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공민왕 옆에 같이 이제 붙은 몽골인 여인입니다. 똑같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노국공주가 들어올 때는 이 앞에 있는 몽골인 공주들하고는 달랐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려의 여인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국왕을 쫓아서 국왕의 아내가 됐다. 난 고려의 여인이 됐다. 그래서 공민왕이 적극적으로 하는 개혁 정책을 열렬하게 지지해주겠다. 이래요. 공민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이 노국공주가 굉장히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됐던 인물이 바로 노국공주였어요. 그런 개혁 정책을 이제 펼칠 수 있었다는 거. 자, 볼게요. 요거 단계 조금 나눠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반원 자주정책, 원나라에 반하는 이제 자주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정방 폐지입니다. 이 정방이요, 언제 나왔냐면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인사를 정한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요게 우리 무신집권기 때 최후 시기 때 등장해요. 정방.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사기구가 있어요. 고려와 똑같이 우리 보면 요 이성 육부 체제 여기에서 이부 병부 이런 데서 인사하거든요. 사람 뽑는다고요. 근데 이 기능이 무색하게 만든 거예요. 뭘 설치하면서? 정방을 설치하면서. 누가 설치했죠? 최후가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정해요, 저기서. 근데 이게 원간섭기를 거치게 되면서 고려의 이런 통치기구는 점점 무색해지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합니다. 공민왕이 정방을 폐지하게 됐다. 이게 여러분 일행이나 다른 데 이제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것도 역시 폐지하고 설치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했다가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공을 조금 절반은 이루고 절반은 못 이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게 나오게 되면 공민왕 이게 연결하면 끝이에요. 정방 폐지. 자, 그 다음에 친원파 숙청해야 되겠죠? 대표적 친원파 제가 아까 하면 알려드렸어요. 기황후의 오빠. 기철을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철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친원 세력이었던 이제 많은 검은 세력들 많이 숙청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동행성에 요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 가려고 한 거잖아요. 정동행성. 근데 결국엔 그거 실패하게 돼서 사법기구였던 뭐만 남게 됐다? 이문소.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 내정 간섭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폐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이성육부 체제가요. 일부 사사체제로다가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거 다시 원상복구 시켜요. 관제복구. 그리고 몽골의 여러 가지 풍습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애려는 시도들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탈환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영토 상실이 있었는데 탈환하지 못한 곳 어디다?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를 수복한다. 바로 이제 이런 1단계의 반원자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일부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중단시키는 좀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홍건적의 침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명 교체기예요. 그쪽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밀고 내려와요. 이런 이제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난이 일로 이제 밑으로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고려 쪽도 침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혁이 일부가 중단이 되는데, 당시에 공민왕이 어디까지 피난을 가게 되냐면 복주라고 하는 옛 지명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그래서 저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피난 가서 가는데, 당시에 이제 노국공주랑 같이 가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강을 막 건너야 되는데 공주가 이렇게 치맛자락이 길고 막 이러니까 그걸 건너기가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안동의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돌다리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담을 만들어주고 거의 건널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노국공주 다리예요. 그게 이 안동에서 민속놀이로 유행하는 노다리 밟기예요. 이런 것들도 뭐 여기서 이제 기원이 됐다는 거. 체육 시간에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등 굽혀가지고 쭉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노다리 밟기, 민속놀이 안동. 나중에 여러분 하는 건 보세요. 하는 건 중간에 한번 우리 지금 우리 한강 기점으로는 5월달, 6월달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는 건 계속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 어느 정도 한번 되면 뭐 테스트 겸, 그리고 지금 요새는 뭐 공무원이든 어디든 자격시험으로 이 하는 건 반영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점점점. 그래서 한번 테스트 겸 시험 삼아 볼 겸 이렇게 한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급수를 따놓으시면 뭐 어쨌든 뭐 보험이 될 수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건 하는 건 잘 나와요. 안동의 노다리 밟기 이런 거. 자, 2단계 왕권 강화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초래하게 되냐면, 당시 이렇게 이제 안동까지 피신을 갔다가요, 돌아오는 길에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친원 세력이 공민왕이 이렇게 반원 정책을 막 펼치니까 그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저 흥왕사의 절에 머물고 있는데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이렇게 침투하는 시도를 벌이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시도를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누가? 노국공주가요. 그래서 노국공주가 탁 앞장서서 막아줘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공민왕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노국공주가 공민왕 치려면 나 먼저 치고 가라, 이러면서 공민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요. 근데 이 친원파가 몽골 공주를 어떻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스토리로 기억하세요. 이 흥왕사의 변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 소방시험에서 흥왕사의 변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노국공주하고 당시 어떤 공민왕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한 가지의 사례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완전 정신적 지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결국에는 이런 왕권 강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노국공주가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 완전히 시리에 빠져요. 그래서 그림 잘 그렸는데, 뭐 이 노국공주 그림 초상화 이렇게 걸어놓고 막 밥 먹을 때도 혼자서 이렇게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계속 이 노국공주랑 대화하면서 막 허공에다 대고 대화하면서 막 그 정도로 완전히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무덤을 조성하는데도 뭐 10년 가까이 그 정성을 쏟거든요. 이 노국공주 무덤에 자기 무덤 나중에 조성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랑과 애정이 깊었어요. 둘의 관계가. 근데 저렇게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 근데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인물이 등장해요. 신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탁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웬 갑자기 중이 들어와요. 신돈 중이에요. 승려예요. 근데 이제 아마 추측상으로는
이런 이제 의견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국공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리에 많이 빠져 있을 때 공민왕이 절에 많이 드나들면서 신돈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신돈한테 어떤 실권을 많이 이렇게 줬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 세력이 아니에요, 신돈은. 이 신돈을 등용시켜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전민, 변정, 도감. 땅과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토지하고 백성. 이거는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 백성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거고, 이거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거예요. 권문세족들한테 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록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일반 백성들은요, 그 바늘 하나 꽂을 토지가 없다라 그래요. 전부 권문세족인 친원파들이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 억울하게 토지를 뺏긴 거, 이거를 다시 올바르게 돌리는 거예요. 변정. 그렇게 만든 임시기구예요. 전민, 변정, 도감. 그럼 이거 누구 누르는 거예요? 권문세족 누르는 거죠. 마치 노비안건법이 누구 누르려고 했던 것처럼 호족. 광종시기 때 실시했었던 노비안건법 실시해서 호족 세력 누르려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권문세족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의 토지하고 노비를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유학교육을 강화해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공민왕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누구를 등용시킨다? 신진 사대부. 이 신진 사대부들은 누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권문세족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요동지역, 이 요동지역도 정벌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 공민왕 시기 때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 간단히 보시고요. 이 요동정벌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 최영 장수에 의해서 이성계가 요동정벌 하려고 가는 그 포인트, 거기에 조금 집중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하나의 또 공민왕 시기 때 어떤 역할이에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요건 심화 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요, 개혁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성공으로 가게 되려면 권문세족이 완전히 물러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게 돼요. 이 마지막에 공민왕의 마지막이 조금 처참합니다. 실제 기록상에 나와요. 옛날에 쌍화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동성애를 다루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공민왕이었거든요. 근데 공민왕에 남자친구가 등장해요. 그때 남자친구가 아마 조인성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실제로 자제위를 키워요. 그래서 이 젊은 남성들을 주변에다가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노국공주 죽고 나서요, 공민왕이 여성을 안 만난다 이래요.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주변에다가 젊은 남자를 다 깔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고 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민왕의 마지막 모습은 그 자기의 가장 측근한 세력이었던 그 자제위에 의해 칼에 맞아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역시 신돈 역시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끄집어내려고 하니 신돈 역시 적이 많겠죠. 그래서 결국 신돈도 결국에는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미에 가게 돼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돼요.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다. 고려사예요. 고려사에 보게 되면 이 신돈에 대해서 막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막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였다. 뭐 이런 식의 막 굉장히 뭐 그 신돈이 죽었을 때 실제로 절 뒤에서 꼬리 9 달린 여우가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서는 누가 쓴 거예요? 어느 시대에 와서 쓴 걸까요? 조선에 와서 쓴 거예요. 그러면 고려 멸망의 정당성을 마련해야 되겠죠? 신돈의 마지막 말미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이후에 나오는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후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돈의 불미스러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가짜 왕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거, 공민왕 시해당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대외관계 파트 볼게요. 거란 몇 차 침입?
3차 침입, 그쵸? 그 다음에 여진 침입,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별무반, 그 다음에 이제 동북구성. 1년 만에 반환해요. 근데 반환하고 난 다음에 이자겸한테 이 4대 관계 수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요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몽골 침입으로 인해서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내정 간섭, 뭐 다루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영토의 직접적 상실도 있었죠. 그리고 인적 수탈이라든지 공여 수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있었지만 결국 하이라이트는 어디다?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은 여러 시도들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용시켜가지고요. 특히 권문세족을 누르는 전민, 변정도감 이런 것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시해당하고 결국 정계에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면서 반은 성공, 반은 실패하게 되는 어떤 위안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 정치사는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끝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왕창왕 공양왕 끝났습니다. 고려시대 정치사.